예, 코스피 7,730점 후퇴도 개인 4조 8천억 넘게 풀면서 뭐 계속 개인이 지금 뭐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그 기관의 금융투자 쪽까지 네. 해서요. 네. 일단 개인들 매수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전일 개인들이 이제 4조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 기관이 좀 약간 순매도는 양분 좀 했죠. 외국인이 2조 8천억, 기관이 이제 2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공포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V 코스피가 역대 예. 최고치를 또 어제 기록을 했어요. 종전의 최고치가 이제 88%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어제 91까지 올라가면서 그렇죠. 네. 시장의 변동성이 한마디로 이제 그게 달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네, 만기일이거든요. 오늘 저 그것도 있잖아요. 네. 네마녀라고 해서 지수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옵션 해서 이제 네 개가 모두 만기인 날인데 오늘은 이제 사실 이 만기일은 떨어지는 날이 아니라 변동성이 좀 심한 날인데 오늘은 분위기가 사실 일단 시초가 기준에서는 이렇게 뭐 좋을 것 같지는 않고 다음 네. 주에 사실 빅 이벤트가 좀 약간 몰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일본은행 금융 정책 결정 회의가 있고 다음 그다음에 주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연준에 이제 케빈 워시 첫 이제 그 FOMC 회의가 FOMC 도.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좀 약간 벌써부터 좀 압박을 좀 가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서 벌을 줄 필요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약간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든 일이 본인부터 시작했는데 잘 풀린다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 하긴 오늘 외신 보니까 이게 제목을 이렇게 뽑아야 되나 기가 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타격을 할 거야. 이란이 사인 안 한다고. 그러고 뒤에 가서 2, 3일 내에 합의할 것 같아. 이렇게 제목이 나오니 참 가끔 보면 좀 저 양반이 진짜 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 마음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도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휴, 두 번째 가보죠. 네. 스페이스X 국내 투자 상장단을 못 판다. 저게 외환시장 때문이라면서요? 뭐 공모 절차가 다르다라고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공모주 청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시초가가 따따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모주 청약하시는 그렇죠.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스페이스X도 이번에 뭐 공모 이제 물량 금액 대비해서 2배 이상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시초가는 높게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 이제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 전문 투자자분들만 이제 공모를 받았는데 이거를 다음 주 16일 날서부터 이제 팔 수 있게 절차상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공모 철회하면은 전부 다 환불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어제 이슈가 좀 많이 됐는데 이 미래에셋증권에서 주식은 미래에셋증권이 갖고 있죠. 근데 이거를 공모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공모 청약자들한테 나눠주질 못했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청약자들한테 대신 주문을 받아서 우리가 대신 매매를 좀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방안을 좀 정했는데 당국에서 직접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단호하게 노를 했다라고 합니다. 괜히 밑보인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지금 외환당국은 지금 하여간 금융당국이 이 외환시장 되게 예민해요. 네. 1,500원 넘고 나서부터는 어쨌든 되게 예민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도 좀 아쉬운 판에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권사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저거는 고객들한테 굉장히 서비스를 되게 신경 써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또 미리 확보한 그 그렇습니다. 주식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외환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이제 기업의 그러니까 금융사의 저런 서비스 어떤 이런 어떤 그 의도가 되게 조금 잘 살리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자, 세 번째 가보죠. 전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젠손왕이 저가 매수할 기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실 그게 엊그제 장이 급반등할 때 효과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오늘 장이 또 이틀 연속 어제 빠지고 하니까 또 낙관론이다. 뭐 얘기 나올 법합니다.
네. 싸게 살 기회다 덧붙여서 아주 기뻐해야 된다라고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젠슨왕이 이제 타이틀이 들어간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뭐 먹튀왕이라고 이제 하면서 젠슨왕이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뭐 찬양을 받았겠죠. 근데 주가가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월가 쪽에서도 이제 이 젠슨왕의 발언을 두고 사실 좀 뭐 문제시를 삼고 있는 예, 그런 그럴 수 상황인 것 있어요. 같은데 이제 네. 블룸버그 통신 이제 칼럼니스트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의 역동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주 경솔하게 느껴졌다. 이런 표현을 좀 약간 강하게 좀 썼고요. 이게 낙관론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 방향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도 젠슨왕 소위 관련주라고 하는 주식들은 또 어떤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번 주가, 주에 그랬죠. 네, 하락이 예.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 사실 젠슨왕 때문에 이걸 산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긴 합니다만 제 기준으로서는 일단은 뭐 대부분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좀 시간 두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월가에서도 어제 이제 나온 것 중에 가장 좀 가슴에 와닿는 기사 타이틀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어떤 그 기사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월가에서도 지금 경고음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만 나오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경고음이 나오긴 하는데 유독 떨어질 때는 이런 기사들이 분석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 네. 왜 내 밥그릇을 건드려? 라는 생각이 왜 갑자기 들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젠슨왕이 젠슨왕이 엔비디아 CEO니까 엔비디아 사라고 하죠. 뭐 젠슨왕이 지금 시장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젠슨왕이 아주 안 좋게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근데 본인이 지금 AI 시대를 지금 어쨌든 이제 개막을 그러니까 어떻게 문을 열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또 가고 있고 이런 노이즈와 관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본인은 방향성을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물론 뭐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다, 싸게 살 기회다 사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은 CEO가 할 얘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이 가긴 합니다. 그건 또 그 업계가 또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업계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죠. 뭐죠? 예, 저 기사도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틀 동안 저게 이틀이 5일하고 8일입니다. 네. 마통 6천억 증가. 네, 5일, 8일에 공동점은 이제 시장이 좀 떨어진 조정을 그렇죠. 받은 날이죠. 이틀 동안에 6천억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이제 말하는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맞아. 그게 또 있죠. 이 마이너스 네. 통장을 좀 네, 활용을 네.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그거는 뭐 드는데 내가 땡길 수 있으면 당장 오늘도 땡기니까. 네, 지금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갈 정도로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반대 매매를 안 나가기 위해서 이제 마진콜 그렇죠. 안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 돈을 채워넣기 위해서 어떤 현금을 마련하는 측면도 없다라고 보긴 좀 힘든데 그렇죠. 지금 현재 42조 9천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역대 최고였던 적은 22년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43조 원인데 지금 조금 모자라죠. 근데 22년 11월 달이 언제냐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장이 올랐다가 네. 떨어지고 가장 저점인 구간이 22년도 11월 달이거든요. 그래요? 그때 마이너스 통장이 급격하게 늘어서 43조 원 역대 최고였고 이제 전일 기준으로는 거의 약간 1,000억 정도 못 미치는 42조 한 9천억 정도. 그때 코스피가 한 2,200대였었거든요. 22년도 11월 말에 그때는 마이너스 통장을 어떤 뭐 거기서 돈을 마련을 해서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스마트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장이 나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옵니다. 네. 그리고 반대 매매가 최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한 달 동안 1조 원을 좀 넘었더라고요. 어제 또 1,000억 넘게 반대 매매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서 반대 매매에 따른 뭐 이 강제 청산 금액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박근호 위원님 준비하신 내용은 마지막이죠. 급락 2번의 3분의 1 증방 레버리지 투자. 예, 한 번은 좀 저거를 좀 해 주셨으면 했는데 오늘 또 마침 딱 해 오셨네요. 자, 이거 박 위원님 플로어에서 말씀 듣기로 하고
자, 프리마켓 한번 보죠. 네. 4%대 초중반 되죠. 좀 하이닉스 초반, 닉스 전자가 좀 4% 중반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더 커지지는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말씀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뜬 거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다시 금지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이게 저렇게 안 맞는다니까요. 이 직접 대화, 폭격고 중단, 저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어쨌든 지금 미군이 이틀째 이란의 여러 지역을 공습을 했습니다. 뭐 미국 국방부 내에서는 단기 공습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사인을 안 하니까요. 합의안은 나왔는데 이란이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불리하니까 자기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본인이 이제 초조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협상의 대가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약간 좀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폭격을 꼭 중단하겠다 저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시장에서 어떻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S&P 500 선물은 마이너스 5.8%,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9%로 뉴욕 선물은 낙폭이 조금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마켓 뭐 봐도 다 대부분 떨어져서요.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박근호 의원님 통해서 또 오늘 준비하셨던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대한 말씀 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시청을 하고 계신 이데일리 TV를 시청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ETF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는 ETF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안 쓰니까 상품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살 용기가 안 나는 분들도 사실 계실 거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고 이 다음 장에 과연 여러분들이 ETF,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레버리지를 갖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위험한지를 이 다음 장에서 정말 한 장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최근에 레버리지 투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급등도 나오지만 사실 급락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패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고 이 다음 장에 상당히 유의미 있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단어는 지금 안 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극심한 변동성 충격인데 5일, 8일 날 32.52%가 이제 떨어졌죠. 내가 이걸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인데, 일단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이틀 만에 30% 이상이 내 자산이 날아간다라고 하면 사실 회복만 해줄 수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레버리지 상품도 회복도 힘들거든요. 본주는 회복을 해도 레버리지 상품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실질적으로. 일단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5일 날 플러스 20, 8일 날 마이너스 13, 9일 날 플러스 31, 11일 날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너무 큰데 이걸 생각을 하시면 뭐 떨어진 만큼 올라가면 뭐 본전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한 배짜리 주식들도 뭐 똑같은 경우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10% 떨어졌다가 10% 올라가면 본전이 안 오죠. 레버리지는 더 벌어지는 상황이고. 자,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급락시 운용사와 LP들이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현물과 주식 선물이죠. 동시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더 본주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본주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와 관련돼서 높은 변동성으로 원금 회복에 시간이 소요가 된다. 저희가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출발해서 떨어졌다가 회복을 해줬는데, 레버리지 상품 홍콩에 상장된 CSOP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본주 회복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 걸 아마 차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위험 관리를 잘해야 된다. 레버리지 상품은 실질적으로 장기 투자용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단기 투자용을 사용하는 게 맞고, 다음 장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해복리보다도 이게 변동성 잠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는 좀 맞는 표현이에요. 볼리털리티 드래그라는 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일단
조건 하나 걸고 ETF가 어떤 식으로 가격이 변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15% 상승하고 15% 하락하는 것을 10번 반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만 원이 380만 원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삼성전자가 15% 올랐다가 15% 떨어졌다. 한 번. 삼성전자 15% 올랐다가 15% 떨어졌다. 두 번. 이거를 10번만 반복을 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1,000만 원이 380만 원이 됩니다. 이제 그걸 계산한 식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니까 2배가 되겠죠. 15% 상승하라. 레버리지는 30% 상승하라.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1회차에 30% 올라가니까 1,300만 원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30% 내려가면 910만 원. 수익률 마이너스 9%, 2회차 17%, 3회차 24%. 이걸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모두 알고 계시고 교육받을 때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겠지만 똑같이 올라갔다가 똑같이 내려가면 이게 본전이라고, 혹은 똑같이 내려갔다가 똑같이 올라가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1,000만 원, 380만 원이 되려면 10번 반복하면 되는데 24, 31, 37, 43 이런 식으로 10번만 반복하면 처음에 내 자본이었던 1,000만 원이 38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5%씩 본주가 뭐 10번 반복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사실 있을 수는 없겠죠.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하루 급등 나오고 하루 급락 나오고 하루 급등 나오고 하루 급락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이건 어떤 극한의 예를 들어드리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이게 급등 급락을 반복하면 원금 손실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레버리지 상품은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좀 반등 줄 것 같으면 조금 뭐 들어가 보는 이런, 혹은 많이 올랐을 때 뭐 차익실을 하는 단기 매매용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지금은 이제 증권가에서도 많이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음의 복리에 대해서 한번 변동성 잠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 마감 후에 하나비전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하나 좀 나왔죠. 그 뉴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세미텍. 하나세미텍은 지금 비상장주니까 하나비전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비전을 봐야 되죠. 다이투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 통합 시스템 SK 하이닉스 공급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장비 하나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비들을 묶어서 한마디로 이제 통으로 이제 라인 자체를 공급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나오죠. HBM 포용. HBM 포용 TC 본더 추가를 공급을 했다.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HBM 포용이니까 본더도 들어갔지만 이 라인 자체도 넣었다는 건데, 어떤 기업들과 같이 어떤 그 장비가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투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 통합 시스템 안에 사이맥스 웨이퍼 이송 모듈이 들어갔고요. 최근에 사이맥스 주가는 굉장히 좋았죠. 뭐 이것 때문일 수도 있고, 제우스, 세종장비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세종 모듈 함께, 그러니까 사이맥스와 제우스 장비들을 이 다이투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 통합 시스템에 넣어서 하나 세미텍이 하이닉스에 납품을 했다는 뜻이죠. 삼전닉스 일단 어플라이드 배시 키넥스, 이게 이제 키넥스 어플라이드와 배시 연합의 어플라이드가 배시 주주죠. 이 키넥스라는 통합 라인을 똑같이 만든 게 바로 다이투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 시스템입니다. 하나 세미텍이. 이게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쓰고 있는데 대당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거보다는 약간 좀 낮은 가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 장비를 들여와서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고 만족할 만한지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콜 테스트 통과하고 하나 세미텍이 이 어플라이드랑 배시 쪽을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HBM 포용 TC 본더는 일단은 뭐 442억 정도 하이닉스에 공급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미 얼마 전에 공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죠. 차트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은데, 이 차트들은 이렇게 이뻐 보일 때는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예요. 차트가 되게 못나 보인다. 이거 차트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라고 생각했을 때가 주가가 많이 싸졌다라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제 좋은 뉴스가 장 마감 후에 나와서 오늘 좀 기대를 했는데 시장 자체가
조금 이 기대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은 좀 한번 지켜만 보시는 부분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종목 등록해 놓으시고 이런 뉴스에 의해서 하나비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기관 수급은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는 구간, 외국인 수급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